안녕하세요, 레이캣입니다. 오늘 제가 지금 보여드릴 스마트폰은 바로 갤럭시 폴더입니다. 4월부터 나온다는 이야기가 계속 있었지만 그동안 출시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다음 달 폰이 되더니 6개월 만에 지금 4월이니까 거의 지금 9월달이니까 거의 한 6개월 만에 출시가 된 셈입니다. 자, 먼저 디자인을 한번 살펴보면 접었을 때 크기입니다. 그리고 두께, 후면, 힌지 부분, 그리고 상단에 보면 스피커 리시버가 있고 아래쪽에 USB-C 스피커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의 버튼은 전원 버튼, 볼륨 버튼이 있습니다. 측면에. 그리고 갤럭시 10이처럼 지문 인식 센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에 유심 슬롯도 하나 있습니다. 유심 슬롯만 있고 외장 메모리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전면을 보면 4.6인치의 디스플레이가 하나 있고 전면에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펼쳤을 때는 7.3인치가 됩니다. 자, 7.3인치, 4.6인치, 그리고 두께는 지금 이쪽이 17mm, 이쪽은 15.5mm가 됩니다. 두께는 좀 두꺼운 편이죠. 어차피 스마트폰 두 개를 더한 것 같은 두께니까요. 자, 카메라는 갤럭시 노트 10과 마찬가지로 광각, 초광각, 일반, 그러니까 광각, 초광각, 망원 3개의 카메라를 가지고 있고 플래시가 있습니다. TOF 센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보면 여기 듀얼 카메라가 또 있는데 하나는 심도 카메라, 하나는 셀프 카메라를 위한 천만화소의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접었을 때도 역시 천만화소의 카메라가 있습니다. 디자인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계속 출시를 하지 못했던 이유가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죠. 지금 그게 어떻게 돼서 개선이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전면에 붙어있던 필름을 뗄 수 없도록 아예 만들어 버렸습니다. 프레임을 붙여서 지금 얇은 프레임을 여기 붙여서 아예 뗄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필름 자체를 전면에. 이전에 항상 문제가 됐던 게 바로 전면에 필름이 떼져서 디스플레이가 파손되는 문제가 있었죠. 전면에 필름을 떼버려서 디스플레이가 파손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개선했고, 그리고 이 힌지 부분에 틈이 있어서 이쪽으로 먼지가 유입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걸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유입이 안되게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외형을 보면 구부러지는 쪽에 주름은 보입니다. 펼쳤을 때는 잘 못 느끼는데 중앙에 보면 이 내구성이 어느 정도일지는 저도 알 수는 없는데 이 주름이 보시다시피 접히는 쪽 주름은 좀 보입니다. 이게 화면에 따라 다른데 흰 바탕일 경우에도 좀 잘 보이더라고요. 살짝 보이는 편입니다. 접히는 쪽은. 이렇게 사용할 때는 일반 스마트폰, 즉 그러니까 화면이 작은 일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이랑 비슷합니다. 그리고 펼쳐서 사용을 할 때는 아이패드 미니라고 할까요? 작은 태블릿, 그러니까 7인치대 태블릿을 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을 줍니다. 그러니까 접었을 때는 폰 펼치면 태블릿이라고 생각을 해도 될 만큼 큰 화면이 의외로 사용성이 좀 좋았습니다. 자, 그럼 폴더블 폰의 방식은 지금 삼성 같은 경우는 안으로 접히는 인폴딩 방식입니다. 안으로 접히는 인폴딩 방식의 외부에 디스플레이를 하나 더 넣었죠. 인폴딩 방식이고, 그리고 화웨이 메이트 X나 그리고 세계 최초로 폴더블 폰을 출시했던 중국 로열의 플렉스파이가 있습니다. 로열의 플렉스파이 같은 경우는 화웨이나 로열의 플렉스파이 같은 경우는 아웃폴딩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는 화면이 안으로 접히지만 로열의 플렉시나 화웨이 메이트는 바깥쪽으로 접힙니다. 바깥쪽으로 접혀가지고 전체 화면을 사용하고 반 접어서 반 뜸의 화면, 나머지 반 화면을 사용하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로열 플렉스파이 같은 경우는 제가 CES 때 잠깐 사용을 했습니다. 1월에 올해 처음 출시를 했을 때 잠깐 사용을 해봤는데, 그때 전시장에서 만져보고 사용을 해봤는데 솔직히 돈을 주고 살만한 물건이 아니었어요. 중국에서 만든 건. 지금 로열 플렉스파이는. 근데 이번에 갤럭시 폴더 같은 경우도 가격이 비싸죠. 중국의 로열 플렉스파이가 그때 가격이 하나로 189만원 정도인데 지금 239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쉽게 아무나 구매하기는 조금 선뜻 망설여지는 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일반 스마트폰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자, 갤럭시 노트 10, 자, 갤럭시 노트 10을 제가 가져왔는데 보시면 이게 화면의 크기 차이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UI는 기존 삼성 UI가 그대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사용상의 느낌은 똑같은데 이제 화면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죠. 그리고 접었을 때 이렇게 보면 크기는 이런 식으로 비교가 될 수 있습니다. 단지 두께는 두꺼운데 사실 무게는 263g입니다. 그래서 무게는 무겁습니다. 가볍다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크기가 이렇게 줄어드니까 오히려 그립감은 또 좀 괜찮은 편인데 손에 쥐었을 때 느낌은 괜찮은 편이고 휴대성도 괜찮은 편입니다. 무게가 단지 무겁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고,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큰 화면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펜을 여기에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갤럭시 노트 펜을 여기에 사용을 할 수가 없는데 이게 펜을 여기에다 오히려 넣어줬더라면 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S펜이 여기에 들어갔으면 좀 더 멋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사용성을 보면 이렇게 접었을 때는 그냥 우리 일반 스마트폰하고 똑같습니다. 전면 화면을 활용해서 전화를 받고 문자를 보내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전화를 받고 문자를 보내고 모두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게임도 가능합니다. 4.6인치 이 디스플레이로 이렇게 게임도 가능합니다. 물론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화면이 너무 작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 전면 이 화면을 가지고 사용할 때는 그냥 화면이 작은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배틀그라운드 시작했죠. 자, 유튜브 영상을 보면 일단 자, 이거 제 유튜브인데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이게 화면 비율이 21대 9라서 꽉 차지가 않고 양쪽 끝이 조금 잘립니다. 21대 9입니다. 전면 화면을 사용하는 경우는 화면이 작은 스마트폰을 그냥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화면을 펼쳤을 때는 자, 게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훨씬 차이가 나죠. 화면 크기를 꽉 채우니까 이게 훨씬 보기도 좋고 편한데 단지 이 앞부분에 이 부분이 잘립니다. 화면이. 그러니까 카메라가 있는 이 부분이 지금 자, 배틀그라운드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배틀그라운드를 실행해 보면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 부분이 살짝 잘립니다. 화면이 전체를 꽉 채워서 들어갈 때 이렇게 보시면 매칭 중이란 글자가 잘렸죠. 자, 측면에 이 카메라가 차지하는 노치 부분이 화면에서 잘린다는 것, 즉 영상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풀로 채워서 볼 때도 영상을 풀로 채우게 되면 게임의 경우는 저렇게 잘리고 영상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시면 이 부분이 잘리게 됩니다. 전체 화면으로 채우게 되면 전체 화면을 이렇게 놓고 보면 이게 지도를 볼 때나 이럴 때도 좀 편하고 태블릿을 쓰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분할은 측면을 이렇게 끌어당겨서 3분할까지 이게 가능합니다. 3분할까지. 자, 인터넷을 하나 띄우면 이렇게 네이버가 있고 화면을 다시 띄우면 이렇게 반반 쓸 수도 있고 3분할도 가능하고 반반 이렇게 쓸 수도 있으면 중앙을 잡고 이렇게 밀면 됩니다. 전체 화면을 밀면 전체로 쓸 수가 있고 화면 측면을 이렇게 밀어서 크롬을 띄우고 이렇게 밀어서 이렇게 화면을 작게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완전히 채울 수도 있습니다. 또 화면 분할을 이렇게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게 화면이 크니까 동영상을 할 때나 게임을 할 때 확실히 편하긴 편합니다. 그리고 필요하고 보통 가지고 다닐 때는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다닐 때는 접어서 가지고 다니다가 펼쳐서 보면 꽤 좋은데 이게 지금 폴더블 폰이 처음 나온 폼팩터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 큰 화면을 이용해서 태블릿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UI나 UX 개념이 완전히 정의되지는 않은 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과 비교를 한다면 우리 지금 이건 좀 비현실적인 그러니까 이상적인 폴더블 폰이라면 현실적인 폴더블 폰 뭐 LG V50을 들 수 있는데 듀얼 스크린과 이것과의 차이는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 나중에 한번 비교를 해보겠지만 지금 살짝 이야기를 드리면 얘는 38인치 모니터를 쓴다고 생각을 하면 컴퓨터와 비교한다면 얘는 38인치 모니터를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LG V50의 경우는 20인치 모니터 두 대를 놔두고 각각 사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게임 같은 경우도 LG V50 같은 경우는 게임 두 개를 동시에 실행할 수 있지만 얘는 하나를 끄고 하나를 실행해야 됩니다. 현재는 즉 멀티뷰에서 적용되는 앱이 게임 같은 경우는 전체 화면으로만 실행이 되기 때문에 게임은 하나만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두 개를 동시에는 실행을 할 수 없고 화면 분할로 그렇게 멀티뷰를 쓸 수 있는 앱의 종류가 몇 종류가 나눠져 있습니다. 즉 모든 앱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LG V50 같은 경우는 앱을 각각 실행해서 하나의 화면에 각각 띄워두고 사용을 할 수 있지만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폴더블 폰이 결국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나중에는 통합하는 그런 폰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스마트폰, 태블릿을 따로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닌 그냥 이 하나로 이렇게 작게 쓸 때는 스마트폰, 그리고 펼쳐서 사용할 때는 태블릿, 이런 개념으로 저는 나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갤럭시 폴더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이 꽤 비싸죠. 239만 7,800원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240만원으로 보면 되는데 사실 200만원이 넘는 스마트폰을 선뜻 구매할 수 있는 사용자는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계를 아주 좋아해도 저도 이게 부담이 돼서 현재 KT에서 대여해서 사용을 하고 있지만 기계 자체의 완성도는 굉장히 좋은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는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와 거의 비슷합니다. 갤럭시 노트 10이 4300인데 이게 4250 정도 들어가 있는데 실제 사용 시간은 펼쳤을 때 사용하고 뭐 하루 종일 펼쳤을 때 사용하고 이렇게 사용을 해도 접어서 사용을 해도 배터리 사용 시간은 비슷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